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상해 증시 어떤가요? 상해 증시. 얘네들도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뭐 미국 시장 급락했으니까 얘네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시가가 저가가 되냐가 중요하죠. 시가가 저가. 오늘은 딱 보고 시가가 저가다 409, 410에서 하단.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 415까지 올리는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하고 파생 계속 공부하신 분은 미국 시장이 빠질 때 겁내갖고 손절하기보다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뺐다 올리는지, 미국 시장 급등했으니까 오히려 좀 팔아야지, 이런 선행적인 마인드가 생기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노출된 정보 갖고 움직이면 항상 한 템포 늦거나 역박자 나옵니다. 미리 생각해. 이제는 여러분들 다음 주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상해 증시가 저는 2550이나 2600까지는 간다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2400과 2450에선 지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달에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5월달에 많이 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가 그때쯤 그 5 단오절 청명절 5월달에 7월달이 그 일본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5월에 시진핑 방한 시나리오 아니면 9, 10월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친중파가 그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혀 들어갈지 한번 보시죠. 5, 6월이냐 9, 10월이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면세점이니 유통소비니 뭐 중국 관련된 에너지가 그때 화려하게 꽃을 피나 보겠는데, 이미 먼저 간 거는 그때까지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FNF니 한세실험 지금 쳐다보지 마라, 롯데관광개발 쳐다보지 마라, 현대백화점 다 팔아라, 그리고 오히려 아난티나 현대로템이나 다른 거 이동하라, 그리고 상대 속도 전략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해종합주가 지수의 그림은 지금 바닥 잡고 5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귀주 모태지를 사신 분이거나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또 텐센트를 사거나 아니면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 사시면은 5월달에 정합한 기세요. 5월달에. 그리고 그때쯤 시진핑이 방한한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걸 지금 미리 생각하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상대 속도 전략 공부해 보실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전에 여러분들 LG 상사 팔아갖고 현대 상사로 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LG 상사와 현대 상사. 이것도 여러분들 상대 속도 전략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상대 속도 전략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우리가 어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저점 고점이 다 비슷합니다. 진단키트 저점 고점 다 비슷하고요. 바이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다 비슷하고요. 그러면 그럴 때 저점이 얘네들은 8월 20일 7월달과 8월달이 쌍바닥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뿌려봐요. 그리고 푸른 기술도 얼마 목표입니까? 지금 장이 주도주적으로 추세로 봅니까? 박스로 보잖아요. 그럼 푸른 기술은 세력 주니까 저점에서 25나 38 정도 오면 때려야 되거나 직전 고점과 저점의 궤적 다 달라요. 요거는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잣대를 뿌려봐요. 이 잣대를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하락삼각형 넣고요. 푸른 기술은 북방주에 철도주에 또 그 관련된 SOC에, 그리고 가장 급등한 것들은 제가 이런 조정 파동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죠. 지금 SK케미칼이 이런 조정 구간에 있는 겁니다. 현대백화점이 이런 조정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이런 조정 구간이 있고, 그럼 LG상사 보세요. 8월 20 이런 것들은 작년도 8월달 9월달에 하라고 할 때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첫 번 고점은 12월달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또 고점 찍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제가 12월달에 저 각도가 3번 바뀌었을 때요. 여러분들 LG상사 이제 쳐다보지 마라. 100% 팔고 이게 다 정배열이잖아요. 이럴 때 다치니까 122선하고 얘하고 언제 만나. 아직도 122선이 22,000원입니다. 이격이 아직도 7,000원이에요. 그래갖고 현대상사로 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14,300원에서 30,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상승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30,000원이면 100%가 넘었어요. 138%는 아니에요. 그럼 중간 한 20% 정도는 되죠. 이런 에너지가 나온 종목입니다. 100%가 넘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해요. LG상사는. 그럼 12월 달에 LG상사 팔아갖고 현대상사로 가라고 그랬어요. 현대상사가 그때 찌글찌글이었어요. 아니 LG상사는 바닥에서 막 더블 게임 나는데 얘는 15,000원에서 찌글찌글이에요. 15,000원이면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어요? 20%. 현대상사는. LG상사는 100% 오를 동안 얘는 20% 갔어요. 이게 상대 잣대거든요. 지금 오늘 얼마예요? 오늘 2만원과 21,000원을 가고 있습니다. 2만원이 61.8이에요. 오늘 이거 매도하라고 문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리죠. 냅둬요. 얘는 지금 현대상사 대주주는 누굽니까? 대주주. 이런 것들 볼 때 다 연골고리, 물류. 근데 어디 물류야? 현대중공업, 현대코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여기 대주주입니다. 여기에 KCC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제가 KCC 집중적으로 매수해놓고 묻어두고 있죠. 건자재 우리가 게임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한일시멘트와 KCC 억 단위로 집중해드리는 푸른 기술은 한 2, 3천만원짜리 억 단위당 2, 3천원만원 개별 종목이에요. 이건 거는 억 단위로 승부 보는 종목이에요. KCC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창업 투자자 같이요. 여기도 꽂아주고 저기도 꽂아주면서 현대가의 백기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선대로 가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몽준 전 국회의원. 그동안 현대중공업 정몽준 언론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무지 등장할 겁니다. 1년 안에 여러분들 이제 그 정의선 회장 비슷하게 이제 정몽준 전 의원이 등장할 겁니다. 어떻게 등장하나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현대건설기계, 현대코퍼레이션, 지금 KCC, 지금 현대상사입니다. 다 이런 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LG상사하고 키 맞추려면 얼마 가야 돼요? 못 가도 25,000원에서 28,000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만원 넘어가면 어떤 주가가 한 단계 가면 이렇게 흔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치고받고 하실 분들은 30%만 하십시오. 팔았다. 이제는 18,000원만 지지해주면 돼요. 18,000원, 19,000원. 다음 목표는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를 KCC하고 같이 봐요. 현대건설기계하고 같이 봐요. 근데 현대건설기계는 단기간에 으쌰 나와서 매도 위치가 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캐터필라 데모 보지 말고 두산인프라콤 보지 말고 현대건설기계 대장주 보라고 했던 게 한 게임이 벌써 거기는 으쌰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새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회장 관련된 종목들이 뺑뺑이가 막 돕니다. 이것도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시장 선거 여기에도 상당히 연골고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김종인, 김무성, 내각제 뭐 이런 것들과 어떤 연결이 되나. 그래서 최근에 전방도 틈틈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전방도 4자 보이면 또 무조건 때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여러분들 이용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푸른 기술 이런 것들은 세력주의 으쌰파동 나오면 이것도 북방주에 연결된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넣어보세요. 4등분 그리고 52주 최고가 최저가 고점 저점 3개월의 최저가 최고가 저점 고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라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특수건설 자료 올린 것 같이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세요. 내 전쟁터는 그러면 3개월 고점 저점이에요. 그럼 뭐 갖고 잡아야 돼요? 이놈아 13,900원과 10,000원하고 잡아야 돼요. 그럼 대충 4,000원이니까 얘는 어디서 치고받고요? 12,000원과 13,000원에서 치고받고요. 12,000원 아래에선 가만 계세요. 나는 3개월 호흡이야. 그럴 때 중심값이 12,000원. 오늘 거래가 좀 실립니다. 여기 12,000원 아래에서는 다시 11,500원에서 1,500원 가든 그거는 무시하세요. 12,000원 돌파할 때 치고받고 하는데요. 물량은 각자 정하시고요. 뭐 30% 할지 50% 할지. 3개월 호흡이신 분은 물량을 50 내지 70% 갖고 돌리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52주 최고가 최저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1년 동안의 에너지 한번 봐요. 1년 동안에 3개월 호흡하고 얘는 1년 전에 호흡이 또 고가는 비슷해요. 14,000원 15,000원. 그러니까 얘는 1년 전에 고가 저가는 14,000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깎고 내려가야 돼요. 고가 저가의 궤적이 다르다고요. 고가가 2020년 4월, 저가가 2020년 12월. 요렇게 잡아보면 여기에 중심은 얼마입니까? 대충 13,000원이죠. 13,000원, 12,000원. 그래서 3개월의 중심과 1년의 중심이 비슷해요, 얘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간 조정이나 그런 에너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호흡. 저는 3년 호흡입니다. 그럼 주봉으로 보세요. 저기 26,000원과 5,000원을 나눠봐요. 26,000원과 5,000원. 그럼 난 이 종목은 15,000원 돌파할 때까지 대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각자의 싸움. 나는 12,000원, 나는 15,000원, 넌 15,000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에너지가 이제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죽사발 난 종목이니까요. 남들 갈 때 안 가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뭐 아난티도 비슷하고 대부분 북방주가 이래요. 북방주가. 그러니까 푸른 기술은 난 12,000원 13,000원에 대응할래. 나는 15,000원 돌파할 때 대응할래. 그거는 각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거 아니에요. 15,000원 진짜 오겠습니까? 모르죠. 오면 대응한다니까. 그 호흡이 얼마야? 3년 중에 어느 날 오면 한다는 얘기예요. 3년의 호흡이라는 거는. 1년의 호흡이라는 건 뭐야? 1년 중에 어느 날 이 가격 오면 한다는 얘기예요. 3개월 호흡은 3개월 고가 저가의 호흡. 그러니까 그 금액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나 성격 갖고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짝을 져야죠. 푸른 기술, 대ITI, 현대로템, 철도 관련된 종목 다 비슷비슷하게 여러분들 짝짓기 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현대코퍼레이션이 막 치고 나가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다 짝짓기로 갑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의 여러분들 또 색깔들을 한번 보세요. 시장의 군집 현상이 어떤 걸로 움직이는가. 그러면 오늘 현대코퍼레이션 코스피 쪽에서 각도 보세요. 벌써 얘 감은 이날 2월 4일날 꼬리 달린 이 첫 꼬리 달린 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써먹으면 얘는 1,500원에서 꼬리 달리는 날 14,600원의 중심을 지지했죠. 중심 지지했잖아요. 첫 번째 파동에서 꼬리 달리고, 그런데 그 기간을 얼마간, 2달간 조정시켰어요. 쌍바닥 매. 그리고 나서 오늘 땡겨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한 바, 1, 2, 3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15,000원 깨면 안 돼요, 얘는. 근데 얘가 할 때, 현대상사, 연골고리에. 그래서 제가 이거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백기사 역할이나 같이 껴있는 종목이 뭐예요? KCC. 요새 KCC 계속 눌러놨죠? 하단. 그래서 KCC 오늘 사세요. 없는 분들은. 또 KCC는 또 하나의 큰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재료 하나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법률 리스크. 삼성물산 삼바 분식회계 유죄 판결 날 때. 그러면 이거 다시 원위치 시키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 KCC의 역할이 대단할 겁니다. 왜? 삼성물산을 9%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지금 KCC가 지금 현대 상사도 갖고 있죠? 현대코퍼레이션과 삼성물산 여러분들 기업 그 삼성물산과 지금 삼바는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15만원대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주주 구성 봐요. 이제 떨어진 건 다 떨어진다고 봐요. 삼성물산은 뭐 이제 뭐 빠져봤자 10,000원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하단은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안 삽니다. 이건 안 사요. 앞으로 그 법률이 3개월 안에 끝날지 6개월 갈지 1년 걸릴지 그 노이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설주나 KCC 삽니다. 백기사 역할 할 수 있는. 그러면 KCC 왜 선택했는데 삼성물산의 주주 구성 보세요. 이게 또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저는 거버넌스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용 외 8인. 여기 삼성물산 보시면 옛날 삼성물산이 에버랜드하고 이제 그 제일모직이 합병한 거 아닙니까? 그 에버랜드 때 이재용, 이부진, 이서영 개인 지분 갖고 계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 17%, 이부진 5.6, 이서연 5.6, 이건희 회장님 2.9는 이거는 이제 빠져나가야겠죠. 요번에 4월 말까지. 그리고 여기 또 공익재단과 문화재단이 있고요. 그런데 걔네 그 이분들보다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는 게 연기금보다 더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KCC입니다. 연기금은 7.5 갖고 있고요. KCC는 9.1. 그래서 이게 법적 문제 되면요. 저는 이거 자사주 마법 쓸 거예요, 아마. 그거는 뭐 진행되는 과정, 앞으로 뭐 1년 지나서 얘기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거버넌스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보면, 이제, KCC가 투자한 기업들 주가, 요런 것들이 특히 정몽준 회장 연골고리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 냄새들이 다 정치 연결고리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뭐 전방도 자꾸 에너지가 나와요. 거래 옛날에는 완전히 이거 박살났던 주식인데, 그래서 시장에 에너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미사이언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래서 어저께 DRGM 그 자료 만들고 아침에 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순간 타임 놓치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다음 맥 오는데 맥점이 시간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DRGM 보세요. 얘네들 흔드는 거 보세요. 흔드는 거. 어저께 15,800원입니다. 오늘 벌써 고가 저가가 거의 뭐 한 2,000원 이상 차이 나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그재그 이렇게 한번 으쌰 나오고 변동을 줄 때 우리가 4등분 법칙을 왜 자꾸 써먹으라고 그러냐면요, 시간의 감각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DRGM 팔아갖고 DRGM 다시 사기보다 미래 컴퍼니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냐면, 아이고 요거를 복사를 안 해드렸구나.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4등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보시죠. 이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이 한 단계 급등해놓고 흔들어요. 그럴 때 이 종목이 추가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75% 능선을 깨면 안 돼요. 제 경험치입니다. 상승에 일로 났을 때 이 75% 능선을 깨면 이게 이제 중심까지 빠질지 직전 저점 쌍바닥까지 빠질지, 어떤 때는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그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요 순간 고점 놓치면 그러한 개별 종목들은 그러한 시간의 타이밍에 늘어지는 거에 또 다음 기회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리고 진짜 강한 종목이라면 경험상 이 75% 능선을 안 깨요. 흔들었다 바로 가요. 최대 후퇴가 중심입니다. 상승폭의 반. 그리고 25% 정도까지 다시 빼요. 그럼 얘는 이런 그림 나옵니다. 3개월 동안 수렴되고 다음 그림에서 다시 방향.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승 파동이 한번 올려놓고 죽을 때 이 75% 능선을 지지 못하면요, 상승 매수 에너지보다 매도 에너지가 더 세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실전 매매할 때 전업 투자가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를 4등분 시켜봐요. 그럼 상승률이 36% 올랐습니다. 으쌰. 그러니까 푸른 기술이 요런 에너지 나오면 파세요. 요번 저점에서 요런 에너지 으쌰 나오면. 그런데 이제 DRGM은 중심이 13,700원이 25%가 12,600원이고 75%가 14,700원이에요. 저는 얘를 다시 한다면 13,000원대 안 해요. 오히려 푸른 기술보다 푸른 기술이나 코리아 센터나 아니면 이쪽 섹터의 미래 컴퍼니 하죠. 얘는 언제 하냐? 25% 능선 오면요. 25% 능선. 그래서 위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오늘은 딱 중심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기서 갖고 직전고도 돌파보다 14,000원에 또 때려야 되거든요.
요거 1,000원, 1,500원 뛰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12,000원대에서는 또 매력이 있거든요. 14,000원과 15,000원이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요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 삼각형일 때는 25%나 50%가 저항이 되면 안 돼요. 75%까지 가서 중심이 지지가 돼야 돼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여러분들 오늘 그 나스닥 갖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침에 나스닥 갖고 이제 13,200이 저항이 되면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나스닥 오늘 아침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체크해 보시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나스닥이 그 상승폭의 중심은 지지했어요. 작년 10월 말이 1800, 2월 16 고점이 14100, 거기에 상승폭의 반이 12400, 실제 저점은 3월 5일날 12397, 그리고 요번 대반등이 13600, 그리고 어저께 요 중심을 깼습니다. 그러면 12800과 13700에서 제가 2, 3개월 동안 지그재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기술주도 10년짜리 국채 해갖고 지그재그 650과 750에서 한 두세 달 가나. 그래서 이런 논리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각각마다 종목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DB하이텍도 중심부터 때릴 겁니다. 삼성전자 85,000원 구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 트레이딩 할 때는 실전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실 때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진폭이 작을 때는요. 옛날이라면 제가 이 건설주도 현대건설 5만원 돌파하고 GS건설 5만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주린이들, 2, 3천원도 못 견디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어쩌라고 저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이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해드리기로 그냥 무르듯이 속편하게 이때 좀 때려요. 그리고 그거 따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 호흡대로 저 직전 고점 돌파할 때까지 저 그냥 무대용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전략을 조절했습니다. 즉 어저께 현대건설 때리는 건 제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GS건설도 그렇고. 근데 왜 43,000원대 왜 때려드렸어요? 저 괴롭히는 주린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히는 정도가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참 집요한 20대 30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제 42,500원을 딱 중심 잡고요. 4만원과 45,000원 사이에서 얼마 동안 노나 한번 보시죠. 작년 10월 말에서 올라간 게 중심은 지지했습니다. 그게 37,900원인데 38,600원. GS건설도 지지했어요. 23,000원에서 45,000원. 근데 차이가 큽니다. 아까 현대상사, LG상사 같이요. 현대건설은 59% 오를 동안 GS건설은 95% 갔어요. 얘가 더블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감각이 여러분들 감각이 이런 감각입니다. 대중소 감각. 전번이 되면요. 다음은 소 내지 중이에요. 그래서 시간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가 나와요. 근데 첫 파동이 소나 중이면 조정했다가 다음 파동이 대가 나와요. 이러한 상황도 박자 감각으로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GS건설 요 4만원의 한 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로 2, 3천원 아래로 2, 3천원 여기서 얼마 동안 갇혀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요 75% 능선을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군집 현상 나오나 보는 거예요. 얘만 가는 게 아니라 KCC도 가고 한일 한 대 쓰면 작년 12월 달 비슷하게 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밑에 달은 이런 것들 5% 7% 갈 때 3배 가는 거예요. 저가 투기 건설주들. 투수건설이 뭐 20, 30% 가고. 그게 에너지 응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주는 여러분들 이 앞으로 그 내년도 대선과 이 큰 그림을 보면 기아차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3만원짜리가 뭐 10만원은 바르진 않아요. 6, 7만원은 보이니까 이 그 앞으로의 그 공공자 빼면서 이 공급 물량 우선주의, 이제 저 용산 부지라든지 유엔사 부지라든지 그린벨트 서서히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 지역이나 서울 지역 내에 아파트가 한 100만 가구 이상 늘어나나 보자고요. 그 정도 돼야 가격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냐? 지역별 차별화가 나올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나? 대치동, 한남동, 용산, 여의도 이렇게 특화된 지역만 저는 가격이 계속 급등하거나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또 키우는 지역, 저 유엔사 부지는 삼성그룹이 다 아도 찍었다라고 봅니다. 동부이청동부터 전쟁 기념관까지요. 이쪽은 약간 롯데, 옛날에 롯데 관광개발이 그 컨소시엄 해갖고 오세훈 서울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해갖고 하다가 다 엎어진 데죠. 이게 또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 재생, 스마트 시티, 이게 저는 2차 전지 수소차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3년은요. 이제는 앞으로 3년은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저는 이제 제2의 도시 재생이라고 봅니다. 도시 재생이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그 상당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외곽 지역에서 뭐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외곽에서 서울까지 30분 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심, 그러니까 그 중국 가면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중심 도시 개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회사들이 못 가요. 그게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SOC. 그러니까 그 물줄기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부산 사람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만원, 15만원 보합이다고. 금액 딱정해서 매수하시고 저거는 각도 나와서 17만원, 20만원 오면 그때 주문 주세요. 그 전략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럼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치면 얘기하세요. 부산산업은. 하이스틸 사례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종목마다 성격과 호흡과 타이밍이 있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그래서 저는 건설주는 이번 선거 끝나고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고 부산시장 확정되면 그 다음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리고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 빠졌어도요, 뭐 중국 시장 빠졌어도 눌렀다 다시 다음 주에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85,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겁내지 마세요. 삼성전자 85,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이 장맥은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음 공매도 재개 때까지 85,000원과 9만원 사이에 그 프로그램 매매 차익 매수로 해갖고 얼마나 타임 조절하나 보겠고요. 오히려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정배열에 아까 LG상사 같은 거요, 현대백화점 같은 거, FNF 같은 거 모든 게 다 정배열이고 바닥에서 더블 갖고 모든 그림이 다 좋아 보이는 거. 그런데 지그재그 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는 언제 사냐면 고점에서 30 내지 50% 빠져야 삽니다. 이런 급락파동이 나오면 121선이 접하면 그게 SK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배열 사이클에서는 다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전 매매는 그거를 이미 그 전에 3개월이나 5개월 전에 121선 밑에서 역배열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정배열에서 매매하지 마라. 정배열에서 초기 과정은 괜찮아요. 봄까지는요. 여름 1단계까지도 오케이예요. 여름 2단계부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렇게 이격이 높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감각으로 대응하시죠. 인바이조는 매매 안 합니다. 하실 분들은 저거 종이장사 회사예요. 저는 안 할래요. 감사보고서 내갖고 급등하는데 그쪽 하느니 그냥 KCC 집중하겠습니다. 그냥 편한 종목 하시죠. 금액을 저런 것들은 한 500만원짜리 종목입니다. 그거 하느니 옵션 하세요. 300만원. 위클리 옵션 100만원 하는 게 나아요. 인바이존 하는 것보다. 55씩 양날개 치면 오늘 같은 날 200% 나오잖아요. 인바이존이 200% 주겠습니까? 안 주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싸움의 영역과 리스크 변동성, 저는 종이장사 종목은 권하지 않습니다. 뒤에 어마무시한 그 이해 당사자들, 저 이름 자꾸 바꾸는 회사들 하지 마세요. 이름을 자꾸 바꿔요. 제3자 유증하고 전화사채 발행하고 그런 것들일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봅니다. 예, 점심식사 잘 하시고요. 2시에 다시 뵙죠.